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3월 17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밤사이 3월 FOMC가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50bp는 빅스텝은 나오지 않았고요. 25bp를 인상했습니다. 0.25%가 올랐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거의 3년 만에 금리를 인상시키는 연준의 행보였습니다. 뭐 사실 이 파월 의장의 그죠? 립 서비스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이런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또는 혹자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합의점에 도달했다. 뭐 우크라이나를 중립국 일부 영토를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간 사실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도 많이 시장에 퍼지면서 어쨌든 FOMC 결정이 나오고 연준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오르면서 마감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경로를 1월에 연준의 어떤 회의록과 지금 3월에 열린 회의록을 비교했을 때 비둘기 파적이었나, 즉 시장 우호적이었냐 이런 것들을 반영을 좀 하면은 감안을 해본다면 상당히 매파적이었거든요. 근데 왜 시장이 올랐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며칠 전부터 정말 경기 침체가 올까? 10년물, 2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거의 20bp 안팎으로 그죠? 역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로 돌면은 정말 과거처럼 경기 침체가 올까? 그리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이렇게 시행하는 연준이 QT까지 빨리 양적 긴축까지 빨리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말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가면서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가 새롭게 뭐 작년에 2차전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주도주였다면 게임 업종뿐만이 아니라 그쵸? 올해 주도주는 과연 이런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보시면요 2694.51포인트 1.3% 올랐습니다. 장중 내내 사실 큰 폭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종가 부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개인들이 지수가 오르니까 그동안 많이 물려있던 주식들을 좀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기간에 자금이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는 선물과 현물의 그런 베이시스 그렇죠? 여전히 백어데이션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저는 이 기간 물량은 여전히 수급이 돌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로 봤을 때 하락 종목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적지 않았고요. 거래대금 12조 원 좀 안 됐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사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올랐죠. 코스닥은 2.5%나 오히려 코스닥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 거래대금이 근데 10조가 안 됐다는 거 이게 아쉬운 것 같아요. 종목은 1132개 상승했고 249개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나았고요. 뭐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가 완전히 불을 뿜으면서 어제의 그런 안 좋은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모습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정말 오랜만에 쌍크리 매수. 근데 외국인의 3천억 넘는 매수세가 오늘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파월의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동반 급등 마감한 거는 불확실성 해소됐다. 우크라 사태가 우려 완화됐다. 이런 소식들이 같이 이런 호재를 불러일으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얘기해 보면요. 결국 연방준비제도 3월 그쵸? 16일, 17일 미국 시각으로 이틀간 회의를 진행했고요. 3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뭐 파월 의장이 경제에 대해서 또한 낙관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3대 지수도 모두 급등했고 그쵸? 기술주 뭐 금리 인상에 가장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나스닥이 가장 많이 급등한 것도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제목만 보더라도요 매파적인 FOMC
금리 인상 빨라진다. 이게 왜냐면 2022년 말 올해 말에 가이던스를 1.9%로 예상을 했고요. 0.25%씩 6회 이번에 3월 포함해서 연준의 회의가 총 1년에 8번이 있거든요. 8번이 있기 때문에 6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1.9까지 가려면 한 번은 50bp 추가를 해야지 이 8번의 회의 이미 2번을 소진했기 때문에 6번이 남았습니다. 25bp 인상을 해서는 이렇게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50bp 빅스텝을 한 번 또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QT예요. 양적 긴축을 과거의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하고 나서 23개월 이후에 QT를 시행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워낙 불어난 대차대조표,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 매입이 워낙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시행해야겠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 에너지, 러시아발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 QT도 빨리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생각보다 더 빨라졌기 때문에 더 매파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인플레 잡으러 매파적 대응. 한국은행에서는 미국의 MFC가 워낙 매파적이니까 시장 예상에는 부합했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좀 경계를 하겠다 이런 예고였고 올해 우크라이나 이런 러시아 사태도 사태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경제 성장률을 낮춘 거는 전쟁에 대한 우려, 중국발 여러 가지 이슈들, 매크로적인 불편한 이슈들에 따른 그런 GDP 성장 전망치를 낮췄다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양적 긴축 과거 금리 인상 시작하고 23개월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월에 25bp 시작하고 앞으로 2개월 후에 연준에서 QT부터 또 시행한다. 야, 시장은 또 한 번의 충격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물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결국 2% 레벨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 그죠? 2년물 이 차이 스프레드가 25bp 정도 지금 되는데요. 이게 결국 차이가 역전되면은 경기 침체로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 계속 그랬었고 이게 연준의 점도표인데 그죠? 2022년, 23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3년에는 3% 요 정도 중간값을 하면은 그죠? 3%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뉴스에서는 보시면은 중국 당국이 자본시장 지지, 이틀 동안 급락을 했던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에 ELS 이런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오늘 또 6%대나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역시 공산국, 그쵸? 사회주의 국가 자본시장도 통제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동학개미, 코로나 이후에 들어온 개미들의 힘인 텐데요. 국내 증시 코로나 이후에 140조, 코스피와 코스닥을 약 140조 원을 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가 좀 넘는 걸 생각하면은 약 7%의 그죠? 전체의 지분을 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만큼 어저께 삼성전자 주중에서도 개인들이 이제 그 노태문 사장 이번에 삼성 고스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 선임권 그죠 신규 선임권 이런 것들 반대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예전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게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기업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이번에 LG 엔솔의 물적 분할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주주들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거. 특히 동학개미에 아는 내용이 많고 지식이 많아지면서 투자자가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선진시장, MSCI 이런 편입을 앞두는 것이 선진이 아니라 결국 투자의 선진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런 소식을 좀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원자재가 안정 기대 니켈 값이 최근에 좀 빠지면서 전기차 수제 모처럼 방금 이런 거가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그쵸 모르겠어요. 원자재는 당분간 계속 변동성이 좀 극에 달할 것 같고요. 유가가 더 가냐 안 가냐 저도 모릅니다. 원자재를 예상하는 건 진짜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당분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폭등할 것이냐 그것도 역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밤사이 일본의 7.3 지진 밤사이 FOMC도 있었고 우쿠라 협상 이런 소식도 있었고 굵직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또 안 좋은 그쵸
역시 자동차 쪽입니다. 또 자동차 르네사스 반도체 공장, 여기가 전 세계 그 차량용 반도체 거의 공급 1위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또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자동차 업종은 계속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mRNA 코로나 백신, 우리나라 뭐 4차 접종을 계속 좀 권유하고 있죠. 아무래도 유증증 환자나 나이 많으신 분들, 감염 예방 효능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이스라엘에서 분석 기사가 나왔다는데, 글쎄요, 이 mRNA, 그쵸? 우리나라도 지금 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가 포기한 데가 많은 걸로 공시해서 알 수 있는데, 뭐 화이자, 모더나마 이미 이거 가지고 떼돈을 벌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근데 이 mRNA 방식이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수없는 그런 어떤 불치병, 그쵸? 아니면 신약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새로운 기저 이런 것들을 뭔가가 바이오 업계에 그런 입지를 바꾸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이번에 코로나에서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RNA 관련하여, 물론 또 뭐 이쪽은 아니고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로 많이 말씀드렸던 ST팜이 800억이나, 그죠? 최근 1년 매출에 거의 70% 가까운 그런 그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mRNA도 하고 있죠. 관련돼서 그런 관련 기업들 계속 눈여겨 보시는 것도 바이오테크 쪽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5줄 의견으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20년 3월 코로나 때 주식 안 하신 분들이 들어왔으면 먹었을 거고, 주식 하시던 분은 깨졌다가 그냥 회복했거나 아니면 더 먹었거나 이랬을 텐데, 조로의 주식 매수 찬스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 이제 안 오지 않을까 이러신 분들이 22년 1월부터 시작한 하락장, 이번에 된통 사실 저 포함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번에 하락장, 과거의 금융위기급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홍콩 시장을 제가 봤을 땐 금융위기보다 더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가 힘들었던 건 중간에 자율 반등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과거에 금융위기 때 15% 맥스가 위아래로 있었는데 이번엔 30% 위아래로 열려 있고, 지수는 별로 20% 내외로 빠졌는데 지수 대비 종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바닥이다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또 이런 분들이 오늘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또 낙관적인 심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의 충격이, 저는 QT, 이게 2개월 뒤인 연준 5월 FOMC에서 좀 뭐 쓰리바닥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충격을 한번 주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금리 인상과 QT, 결국에 이걸 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고, 미국은 역시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추긴 했지만 호황이 올 것, 그쵸?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거에 대한 자신감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리고 과거 금리 인상을 하는 초기 사이클 때 한 최소 1년은 시장이 절대로 미국 시장만 봤을 땐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나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급이 외국인이 이탈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약세를 면치 못했었고, 뭐 또 과거에는 또 기업들 실적 이런 것들을 지금과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이제는 모두 노출된 재료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결국 못 잡고 연준이 생각하는 경기 호황이 아닌, 즉 디플레이션이 오고 뭐 침체가 오는 걸 이죠. 디플레이션이 아니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예, 잘못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한데 경기가 침체가 오는 거,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시장 리스크 같아요. 연준은 자신 있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사실 연준의 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되게 간과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 못했고, 유가도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변수가 또 러시아라는 게 생기기도 했죠. 자, 금리를 올려도 근데 숫자 나오는 성장에 대한 섹터는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 2차전지, 엔터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해놓는데, 금일 이 알파에 대해서 노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금일 시장이 올랐는데 수급은
뭐 기관 외국인이 사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이 아닌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는 건 외국인이 제대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속성이 과연 있을지 며칠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QT 아까 얘기했는데 한 번의 충격을 더 받으면 QT 때가 아닐까, 5월 전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의 추세적 매수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금투의 차익거래 이런 물량들은 무시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그쵸? 다시 상승 방향으로 틀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분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어제 그 주주총회 가지고, 그죠? 노봇 관련 산업, 이런 것들을 뭐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임금만 안 오르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중간재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원재료 가격이 결국 최근에 2차전지 급락한 것도 여기에 연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은 소비 국가였는데 미국이 지금 인텔 같은 경우가 파운드리 공장을 백 공장을 유럽에 그쵸 대규모로 지으려고 또 뉴스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온라인화가 되고 자국을 위한 그런 각자 도생하는 그런 코로나의 국면에서 다시 리오프닝으로 가고 코로나를 그냥 이제 어떤 1급 전염병 이런 거에서 탈퇴하고 독감 수준으로 다 내리게 된다면 사실 세계화가 다시 될지 알았는데 이미 코로나에 많이 젖은 문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거 그게 탈세계화를 만들면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결국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 특히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많은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은 우리나라 지금 인건비만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 인건비를 정말 미국이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으로 돌아오지 않는 숫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그쵸? 사람을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선 로봇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전기차에 탑재될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AI 기반의 로봇이라는 게 그냥 인간을 꼭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로봇, 그렇죠? 그리고 휴머니즘 로봇, 그리고 뭔가 메타버스랑 뭐 이런 가상 현실 속에서의 뭔가 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로봇. 그게 로봇이 뭔가 인공지능 또 AI와 연결되는 거죠. 꼭 물체 형태가 있는 로봇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관련된 종목 중에서 물론 삼성 이슈 때문에 또 단기간에 급등은 했지만 그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주도주의 섹터에서 올해 좀 성장의 그런 꿈을 그리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 종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영상을 통해서 좀 로봇 관련해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도 로봇이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심층적으로 로봇 관련주를 저도 좀 집중해서 좀 찾아보고 3월 안에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연준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시장이 올랐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연준이 모든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는 된 거지만 결국 너무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 랠리를 하기에는 아직은 안심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다시 하락장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올라가기에는 수급의 어떤 선순환 그리고 뭔가 추세적인 순환 외국인이든 아니 개인이 계속 사고 있지만 주체적인 세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래 대금도 늘어나면서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단기간에 올랐다면은 그쵸 현금을 아직 많이 갖고 계시거나 현금을 마련하신 분들은 너무 또 주식에 그쵸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살 시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